소박하고 신비로운 야생화에 매료돼 단단히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습니다. 20년 전 건강이 나빠져 야생화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 정필원 사진작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생명의 은인이자 삶의 환희가 되어준 야생화. 정필원 사진작가의 특별한 야생화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햇살 좋은 이른 아침. 정필원 씨 부부가 집을 나서는데요. 짐과 장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봄 야생화 숨소리를 찾아서 카메라 장비와 또 볼거리도 있지만은 먹거리의 행복함도 느끼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나서고 있습니다. 부부가 찾은 곳은 충북 보은의 한 산자락. 산에 오를 채비를 단단히 하는데요. 장갑은 물론 지팡이까지 챙깁니다. 지팡이는 겨울철에는 좀 안 가지고 다니는 편이지만은 봄철이 지나고 나면은 뱀들이 노출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나무를 퉁퉁 칩니다. 그러면은 저를 공격할 수 있는 뭐 멧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떨쳐버리고 제 유효 사거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산길을 혼자 다니기엔 위험할 때가 많아 아내와 함께 동행을 하는데요. 꽃을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설렌다는 정필원 씨. 와, 꽃밭이 이게 조심해야 돼. 어떤 야생화를 보러 가는 걸까요? 우리 행초 잘 크고 있네. 내가 왔다. 조용하고 은밀한 숲속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야생화 군락. 해맑은 모습으로 반기는 앵초입니다. 앵초 야생화입니다. 그 중에 간혹 가다가 흰 꽃이 보이는 흰 앵초, 아주 희귀합니다. 앵초는 어버이날 효성이 가득한 그런 설화가 담겨 있습니다. 병든 노모를 낫게 한 효성 지극한 어느 소녀의 설화가 어려있는 앵초. 그래서인지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꼭 찾게 되는 꽃입니다. 야, 멋있다. 흰 앵초를 담고 있는 중인데요. 그전에는 이곳에 흰 앵초의 군락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무분별하게 훼손이 되져서 지금은 겨우 한 촉, 두 촉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야생화를 찍기 위해 몸을 최대한 낮춘다는 정필원 씨. 그 이유는 뭘까요? 몸을 낮추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주 목적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 몸을 낮추면 상대방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꽃보다 더 낮추어서 그 꽃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면은 이 꽃들이 나에게 더욱더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면 볼수록 제가 자꾸 신비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의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이게 앵글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키 작은 야생화에게 내려놓음과 겸손의 미덕을 배웁니다. 어느새 다가온 점심시간. 소풍을 온 듯 김밥, 샌드위치에 커피까지 푸짐한데요. 10년 넘게 야생화 촬영에 동행한 아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지루하죠. 어떻게 저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사람과 같이 가면은 그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면은 전심도 굶고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초췌해진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물도 밥도 가지고 가면서 먹여가면서 따라다녀요. 숲에 오면 숨바꼭질하듯 야생화를 찾아다니는 정필원 씨. 지금 한창 피어난 얼음덩굴. 암수꽃이 함께 피는 신기한 꽃입니다. 그리고 이 말발도리가 여기에 어우러져 가지고 바위와 어우러져서 너무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윽한 향기에 매화 말발돌이. 매화 말발도리는 우리 한국 특산 식물입니다. 이 한국 특산 식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생한다는 그런 나무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필원 사진작가가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아파트.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그가 20년 전부터 주말을 이용해 야생화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데요. 야생화 관련 책과 달력 등 그의 방에도 야생화 사랑이 가득 묻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아끼는 물건이 있다는데요. 제가 아주 아끼던 카메라,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를 합니다. 그 제대하는 기념으로 아내가 나에게 뭔가를 선물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카메라 그 판매점에 갔는데 그날 젤로 보고 이걸 카메라를 사라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카메라가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제 혼자 힘으로서는 좀 힘들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내가 서스럼 없이 탁 주면서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쟤를 길을 확 살려주는 그런 기분이 돼서 제가 완전 그때 흥분됐어요. 그와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손때 묻은 카메라인데요. 보다시피 너무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다를 대로 달았어요. 야생화 전문가들 사이에선 테리우스 원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블로그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 2005년 4월부터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외장의 하드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니까 그게 충격을 가한다든지 어떻게 잘못했을 경우에 안에 있는 사진들이 다 날아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여러 번 겪었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은 보관을 잘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저장된 사진만 무려 150만여 장. 그가 야생화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뭘까요? 야생화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되졌는데 처음에는 그 막연하게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좀 지루했죠. 너무 지루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삽니다. 사서 카메라를 들고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을 움직여준 그 야생화에 엎어져서 땅에 그들만이 자라는 지력을 맡고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조금씩 다가오면서 회복이 되졌는데 제가 그들과 같이 친숙하게 야생화를 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 스트레스와 부정맥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정필원 씨. 야생화가 그를 살렸고 2014년엔 사진 전시회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이 야생화는 멸종위기 환경부에서 지정된 멸종위기 1급인 광릉 요강꽃입니다. 이 야생화들은 밑에 특별한 토양의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들만이 꽃을 피우고 야생화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박테리아 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에서 약간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집안에서 용변을 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요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강릉 지역에서 발견됐고 약간 지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요강꽃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멸종위기 1급입니다.
이 꽃은 부생식물입니다. 부생식물이라는 말은 동식물들의 배설물이나 사체에서 나오는 영양분과 그다음에 미네랄 등을 자기 영양분을 가지면서 잎이 없이 이렇게 자라는 야생화인데 이 이름은 한라세 둥지란입니다. 한쪽엔 그가 그린 한국화도 걸려 있는데요. 그림 공부가 사진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원근감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근감이 굉장히 깊습니다. 짙고 여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걸 수묵담체, 말 그대로 실갱산수화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그런 인고의 기다림과 그리고 구도와 그 다음에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 저한테 아주 특별한 그런 선물이 한국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화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사진의 구도를 황금 구도를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으로 피로해진 눈을 위해 특별히 챙겨 먹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블루베리도 좋은데 토마토가 더 좋은 것 같아. 귀찮았어도. 근데 내가 혼자 먹기가 미안해서 그러지. 혼자 많이 드시고 사진 때론 열심히 찍는 남편의 사람은 지나친 좋아요. 야생화 사랑이 서운할 때도 많다는 아내. 불만이 있을 때도 많죠. 야생화를 찾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험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내려오는데 제가 발을 이렇게 삐걱한 적이 있었어요. 부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이 무거운 20kg가 되는 카메라를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밑에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때 진짜 엄청 서운했어요, 제 마음이.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너무 신경이 너무 곤두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열정을 조금만 줄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오늘은 정필원 씨가 아침 일찍 식물원을 찾았습니다. 식물원에서도 야생화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요모조모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요거는 분홍. 네, 아, 분홍색. 그가 오늘 식물원을 찾은 데는 오래전부터 마음먹었던 야생화를 사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흰 앵초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식장산의 앵초 군락지를 탐사하려고 했는데 흰 앵초가 우리 토종 희귀종이 지금 현재 많이 없어서 그곳에 좀 심어서 많은 흰 앵초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생지를 좀 만들고 싶어서 제가 한 5송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앵초 중에서도 고품격으로 치는 흰 앵초가 점점 사라져 직접 심어볼 생각입니다. 빼어난 산세와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 대전의 식장산.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 공간인데요. 곳곳에 희귀 야생화도 숨어 있어 정필원 사진작가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맑은 햇살과 공기, 시원한 물소리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데요. 와, 멋져. 물소리. 와, 흰앵초도 피었구나. 오, 야, 번식이 많이 되졌네, 흰색이. 아, 다행히 붉은 앵초들 사이로 흰 앵초도 제법 보이는데요. 땅바닥에 눕다시피 몸을 낮추고 촬영이 시작되는데요. 그들의 대화는 한두 시간이 넘도록 끝날 줄을 모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번식이 많이 되졌네요. 전에 왔을 때는 한 촉, 두 촉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상당히 개체수가 많이 불어났네요. 이제
사온 흰 앵초를 심어보는데요. 됐어. 아이를 다루듯 정성을 다합니다. 잘 커, 예쁘게 커줘. 번식 많이 하고. 흰앵초의 희귀성을 좀 이곳 환경에 잘 맞추어서 흰색의 아름다움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심게 됐습니다. 반그늘이 돼야 좋거든요. 보시다시피 하늘에는 아주 큰 나무들이 그늘을 잘 형성해 주고 있고 밑에 토양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초가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대전 도심 속의 숲 한밭수목원. 앞다퉈 피어나는 꽃들이 싱그러운데요. 대전 시민이 꼽은 정필원 씨가 지인들과 함께 숲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지역입니다. 그 아주 희귀한 야생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볼 수가 없는 야생화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숲 해설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 토종꽃 또 야생화 배우는 게 참 많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기대를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숲 해설가와 토종 식물 해설사로도 안내를 활동하고 하겠습니다. 있는 정필원 씨. 기대가 되는데요. 뻐꾸기의 잎을 보면은 우리가 검은고에 줄을 밑에다가 연결해 놓은 나무 모습과 같다 그래서 줄기가 우리 어릴 때는 간식거리가 많이 없을 때인데 이 줄기를 꽃이 피기 전에 껍질을 벗겨서 입에 여면은 약간 쓴맛과 단맛이 나오는 그런 간식거리로 저희들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보이죠? 이 나무. 흥미진진한 자, 제가 꽃과 이쪽으로 나무 쓸 이야기가 테니까. 자, 이어지는데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찰이 무환자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환자나무에 무자를 빼면 무슨 나무예요? 환자나무예요. 환자나무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예,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이 무환자라는 나무는 우리를 질병에 들지 않도록 해주는 나무다. 요 안에 제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안에 씨앗은 까만색으로 아주 단단합니다. 보통 신부님이라든지 절에 계시는 스님들이 목에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 불길한 기운들을 다 막아준다. 그의 스토리텔링으로 수목원 산책이 더더욱 즐거워집니다. 저 야생화가 아주 희귀한 깽깽이 풀입니다. 이 꽃은 피어 있는 시간이 거의 3일에서 4일 정도면 꽃이 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꽃 모습을 보는 것은 참 행운이 가득해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기 보면은 씨방이 맺혀 있죠. 다시 보시면 씨방이 맺혀 있습니다. 예. 저 씨앗에는 약 20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 있는데 엘라이어 보좀이라는 그 꿀샘이 들어 있습니다. 깨미가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 꿀샘만 배불리 먹고 씨앗을 버리고 갑니다. 이렇게 뭉텅뭉텅 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발 짚고 이 깽깽이 한다고요. 깽깽이 한다. 그래서 이 깽깽이 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섬개야광나무입니다. 올해는 멸종위기 1급에서 멸종위기 2급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나무는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가 열리기를 한 4년 내지 5년은 넘었습니다. 육지에서도 살 수 있다 환경이 되어졌는데요. 꽃들이 왕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자세히 뜯어봐야 됩니다. 그게. 멀리서 보니까 다 시든.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뭐 이게 뭐 섬개향나무 붙여봐요. 소용이 없는데. 고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야생화나 토종식물에 관해서라면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해박한 실력을 자랑합니다. 보신 분은 그거 앉으셔도 좋아요. 우리의 소나무는 사실은 자라는 데는 100년, 200년이 걸려서 아주 장시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 소나무는 모세 뿌리가 자기 수온을 찾아가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 꽃가루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꽃가루가 나오면서 우게 솔방울이 맺혀가지고 암꽃이 피어 있으면서 여기에 수정하는 걸 이걸 건진개론이라고 그래. 근데 이 건진개론을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합니다. 얘는
재미있는 해설로 숲과 나무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소나무는 몇 장? 2장. 리기다 소나무는 몇 장? 3장. 잣나무는 몇 장? 아,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그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들으니까 더 색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되게 좋았던 시간 같아요. 자연이 얼마나 더 신비로운지, 그리고 또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정다운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야생화 사랑은 숲 해설가와 토종식물 해설사 자격증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그 야생화 사진은 자기 혼자만의 그 또 싸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숲 해설은 여러 지인들에게 제가 알고 체험하고 체득한 내용들을 직접 생생하게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줌으로써 더 감동을 받는 모습에 더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생화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정필원 씨. 오늘은 서해 안면도로 향합니다. 시원한 바다와 어우러져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섬 안면도. 온유월에 꽃을 피우는 귀한 야생화가 있어 10년 넘게 이곳을 찾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거센 해풍을 맞고 자라는 야생화들은 어떤 꽃들일까요? 여기 안면도는 사실 옛날에는 섬지역으로 충청도에서는 최고의 오지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섬지역이기 때문에 야생화들이 희귀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옵니다. 20kg에 이르는 카메라 장비를 메고 오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셔터를 누르는 정필원 사진작가. 야, 이게 쉽게 이런 모습을 잘 못 보는데 야, 오늘 너무 아름답게 보여주는 모습이. 노랗게 활짝 핀 금난초가 뜻밖의 선물을 안겨줍니다. 한 10년 넘게 금난초를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속살을 보여주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더 많이 종족 번식을 해서 더 풍성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진짜 보기 힘든 거예요? 아, 예. 진짜 이거는 안에 이 속살을 제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악한 거예요. 이게. 이것들이 이 꽃잎을 완전히 활짝 열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금난초는 거기 수줍은 매력을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꽃송이를 완전히 자기의 모습을 다 내게 보여주기는 아마 좀 어려지지 않느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금난초의 행운을 안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데요. 과연 어떤 꽃일까요? 오, 절정을 이루고 있구만. 뿌리줄기가 새우 등을 닮았다는 새우난초. 이거는 실제 보지 않으면은 제가 느끼는 감정을 아마 못 느낄 거예요. 이런 깊은 산 속에 바다의 해풍을 머금고 자라난 이 모습들이 마치 지금 백로가 날개짓을 하면서 이 새우난초에 날아오는 모습 같거든요. 녹색빛이 감도는 아주 희귀한 새우난초인데요. 씨앗이 여기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건데 이게 군락지 중에서 아마 이런 씨앗은 좀 보기가 좀 드물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운이 좋은 날입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구도를 잡아보는데요. 네, 구도가 나오네. 오케이. 야생화 사진에서 그가 가장 신경 쓰는 점은 뭘까요? 저는 사진을 촬영하러 올 때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구도부터 먼저 잡아보고 어떻게 뒤에 후업 배경이 잘 나타내며 주인공이 주인공답게 살아날 수 있을지를 제가 카메라를 설정한 후에 담습니다. 단전호흡으로 호흡을 조절해가며 셔터를 누르는데요. 그의 열정이 더해 아름다운 야생화 사진이 탄생합니다. 제가 다양한 피사체를 찍어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진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진은 찍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이다. 야생화는 정말 모든 종합적인 정열이, 열정이 다 결집된 사진이 아마 야생화 사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생화는 나를 살려준 자연의 보물입니다. 앞으로도 이 야생화가 쟤를 지켜준 만큼 저도 열심히 지켜주는 열정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생화와 사랑에 빠진 사진작가 정필환. 그의 사진 속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의 지혜와 겸손, 그리고 야생화 향기만큼이나 진한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듯 바글바글 비눗방울로 공간을 수놓는 환상의 버블아트. 젊은 날 오랜 방황 끝에 버블아트로 무지갯빛 꿈을 찾았다는 한 버블맨이 있는데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버블로 소통하며 꿈을 찾아가는 아티스트 MC 선호. 그와 함께 행복하고 신비로운 버블 세상으로 매직 여행을 떠나봅니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대전 갑천변에선 기적의 마라톤 행사가 열렸는데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응원을 위해 장애아동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제5회 기적의 마라톤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제대로 지어지기를 바라면서 드디어 출발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5km와 10km 코스를 함께 달리는 경기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장애 아동밖에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명 넘는 장애 아동이 함께 뛰는 모습을 좀 보면서 저도 가슴이 벅찼고요. 저 아이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하면 뛸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버블 아티스트인 선호 씨도 마무리 행사에 초대되어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의미 있는 행사라 준비하는 마음도 남다른데요. 오늘 토닥토닥 기적의 마라톤 행사에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버블쇼로 마무리 행사할 수 있게끔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조금 더 아이들이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비눗방울도 많이 뿌리는 것도 있지만 감동 있는 공연을 위해서 예술적인 부분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자리인 만큼 좀 더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생각인데요. 그런데 천변 야외 무대인데다 바람까지 불어 비눗방울이 제대로 만들어질지 걱정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건조한데 비눗방울을 건조하면 잘 펴지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마라톤이 끝나고 사람들이 공연 무대로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멋진 공연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평소 버블쇼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의 기대가 큰데요. 핑크빛 요술 우산과 함께 펼쳐지는 비눗방울 세상. 어른, 아이 모두 즐거운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본격적으로 메인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버블쇼에 들어가기 전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한껏 분위기를 띄우는 선호 씨. 하루 출발합니다. 준비되셨죠? 가자! 그가 개발한 다양한 도구들로 신기한 버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요. 그런데 영 날씨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사람아 멈춰줘.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부는 날씨. 아이들도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는데요. 놀랍고도 신나는 버블 세상. 멋진 버블쇼로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터뜨리고 싶었어요. 끝났어요. 너무 재밌고 애들도 좋아하는데 저도 되게 좋았어요.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 천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관객분들께서 많이 즐겨주셔서 행복하게 공연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호 씨가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 내동의 한 아파트. 주차 공간에서 뭔가 작업이 한창인데요.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오늘 공연을 위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소품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공연할 때 쓰는 이제 테이블 지금 제작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 이런 거 다양한 과정 속에서 지금 연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공연이다 보니 멋진 무대를 위해 평소에 챙기고 해야 할 일도 산더미처럼 많은데요. 뚝딱 완성한 테이블. 비누 용액을 올려놓고 공연 연습에 들어갑니다. 여름철 공연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여름에 건조하고 또 습한 날씨가 많아서 날씨의 영향을 조금 더 이겨보고자 제가 이렇게 야외에서 연습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좀 더 다채롭고 재미있는 버블쇼를 위해 평소에도 늘 고민하고 연구한다는 선호 씨. 길에 가다가 사물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려고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 사물을 통해서 좀 영감을 받고 또 다양한 뭐 TV 프로그램 통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나 또 재밌는 부분을 따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버블아트와 접목시켜서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씨와 돌발 상황에서도 실수가 없도록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버블맨의 비밀 공간이자 보물 창고인 차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었을지도 궁금한데요. 살짝 구경할 수 있을까요? 잠깐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선호 씨와 전국을 달리며 버블아트를 선보이는 에마인데요. 좀 많이 정리가 안 된 상태긴 한데 제 공연 때 사용하는 뭐 그러니까 버블 체라든가 뭐 다양한 이제 하이라이트 뭐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도구들이 지금 놓여져 있고요. 뭐 비눗방울 이제 용액들, 뭐 짜잘한 소품들 이런 걸 넣고 있습니다. 그냥 버블쇼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런 이제 도구들을 이용해서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임들도 넣는다던가 소리 잘 지르시는 분들 이런 소음 측정기 갖고 뭐 선물을 드린다든지 그런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공연을 또 만들어 나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호 씨가 본격적으로 버블아트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그전엔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방황하기도 했다는데요. 그가 버블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동영상으로 비눗방울 공연하는 아티스트의 영상을 보고서 비눗방울의 그 투명함과 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색감에 좀 빠져들게 됐고, 이 비눗방울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비눗방울 아트를 접하게 됐고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버블 아티스트로 꿈을 찾았다는 MC 선호. 지역 축제와 행사는 물론 평창올림픽과 독도에서도 버블아트를 선보이며 1000회가 넘는 길거리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선 저글링 연습이 한창인데요. 선호 씨도 버블 대신 볼을 들고 맹 연습 중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비눗방울 공연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마임이나 댄스나 여러 장르의 그런 기술들을 좀 배우고 있거든요. 저글링을 하시는 홍창도 선생님과 함께 많은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만들고자 저글링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씨의 제안으로 매주 이렇게 모여 연습을 한다는데요. 대전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예술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글링을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된 것 같고요. 버블 하는 아티스트 이선호 대표를 만나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이제 마술 하시는 분도 오고 버블 하시는 분, 또 우리가 이제 일반 저글링하고 관계없는 그런 분들도 다 모여서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벌룬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진찬 씨. 제가 저글링을 배운 지는 6개월 정도 됐고요. 저글링을 하면서 정말 재밌는 거는 하나의 기술이 성공이 되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정말 매력적이죠.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이다 보니 신기하고 재밌는 풍경들이 연출되는데요. 외국인도 보이네요. The juggling is very unique, and this is very like you feel like exercise also. 이따가 언제요? 이게 기술이 있는데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연습 중이라서. 전주에서 온 마술사 박준표 씨. 엄청 어렵더라고요. 진짜 집중력 향상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돌아가는 거를 안 멈추게, 안 부딪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 향상에는 정말 좋은 취미 생활인 것 같더라고요. 혼자 공연을 다니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다는 선호 씨. 이렇게 다양한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없이 즐겁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네 것만 따가지고 저거 해. 불쇼. 공연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 쪽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삶의 여가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공연 이야기, 그리고 또 삶의 한 주간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제 인생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에 자리한 한 아담한 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학교 해맑음 센터인데요. 오늘은 선호 씨가 이 학교를 찾았네요. 무슨 일일까요? 8월에 이곳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과 백두산을 방문하는 프로젝트에 함께하기로 해 회의차 참석한 것인데요. 인천으로 이렇게 오는 그 15명은 모두 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고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고, 행사명은 대한독립분투기 응답하라 1919라는 명칭이고요.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 항일 유적지를 방문하는 이번 그 여행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또 본인이 참여하셔서 피해 학생들하고 함께 이 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시다는 의사를 보여주셨고요. 저희 조상들의 숭고한 뜻을 퍼포먼스나 또 이런 공연의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해보게 하기 위해서 이번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행이 이동하고 유적지 보고 이동하고 계속해서 이제 지치는 좀 일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뭐 이제 비눗방울로 아이들이 좀, 비눗방울 보면은 약간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마음, 동심의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힐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별한 추억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이렇게 그 버블 아티스트님하고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백두산 프로젝트는 독립투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릴 뿐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 선호 씨에게도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약간 자존감이 많이 낮은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조금 더 저의 도움으로 그 친구들이 즐거움과 또 희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비눗방울로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으로 꾸미면 조금 더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민시장. 풍성한 먹을거리에 정겨움까지 가득한 전통시장인데요.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종종 열리는 문화관광형 시장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선우 씨가 버블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소감이 어떨까요?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비눗방울 공연으로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전통시장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 감동과 또 재미로 즐거움을 또 찾고, 제가 이 비눗방울로 힐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공연을 준비한 과정이 있거든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엄마 따라 장을 나온 아이들이 공연장 앞으로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조용하던 시장 골목에 모처럼 웃음과 활기가 가득합니다. 버블과 함께 전통시장에 찾아온 신바람. 어른과 아이 모두 즐거운 동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전통시장과 버블아트의 즐거운 만남으로 좀 더 많은 이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버블스를 보니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아이들이 마트나 백화점을 많이 가는데 버블 공연을 보기 위해서라도 어머님들하고 같이 나올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비눗방울을 볼 때 햇빛이랑 비눗방울이랑 겹쳐져가지고 엄청나게 이뻤고, 드라이아이스가 터질 때 만져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 좀 저기 사랑해요 엄마 한번 날려볼까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여기 시장에 계시면 많은 어른들한테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볼까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더 제 공연을 사람이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좀 만들고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공연을 더욱더 만들어서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모두를 동심에 빠져들게 하는 매직의 버블 아트.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진심 어린 소통과 스토리텔링으로 곳곳에서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독도와 백두산에 이어 국토의 서쪽과 남쪽 끝에서도 버블아트를 선보이고 싶다는 MC 선호. 그의 최종 꿈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목표는 대한민국의 각각 의미 있는 곳에서 그런 공연을 좀 해보고 싶고, 또 의미 있는 뭐 양로원이나 뭐 고아원, 보육원 이런 좀 어려운 시설에서 제가 가진 공연을 보고 또 그분들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아티스트로 기억에 남는 게 제 최종적인 꿈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뒤늦게 찾은 꿈 버블 아티스트. 영롱하고 투명한 비눗방울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동심과 행복을 찾아주는 마법사.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통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버블맨. 비눗방울로 꿈을 그려가는 그의 매직 여행은 오늘도 계속됩니다.